본 재판장은 김창수에게 조선형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김창수란 놈 얼굴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대반이 재판도 못 받고 갇혀 있어. 죽을지 살지도 모른 채 갇혀 있는 거야. 모든 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우리 잘못이야. 기대해. 이제부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다고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거다. 짧게 봐도 재밌네요. 정말 핫한 영화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영화 대장 김창수에는 또 어떤 법이 어떻게 흥미롭게 또 숨어 있을까요? 일단 내용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김창수가 명성황후의 시해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소 생활을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중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통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하면은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당방위가 성립돼서 처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정당방위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이 대장 김창수는 청년 김창수가 이렇게 좀 어수룩하죠. 점점 모두의 진짜 대장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사실 그렇게 정말 대장이 돼서 누가 되는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재밌게 관람하시라고 제가 입을 꽉 다물겠습니다. 여기 내용 같은 경우 이 영화의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본다 하면 그 송승헌 씨가 악역으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예. 에헤이 참. 에휴, 당신들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 듣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중이잖아. 어?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 말하고 있잖아. 어디라고 있어? 치워요? 들어와. 뭐야? 들어와. 대장이다 빨리. 저번 윤계상 씨 악역 변신은 굉장히 박수를 치셨어요. 예. 이번 송승헌 씨는 어떻습니까? 송승헌 씨는 제가 생각한 것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에이, 잘생겨서 질투하시네. 네, 그럴 수 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깊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영화엔 법 이수다 시작해보죠. 이 27대 조선의 왕, 고정의 부인이자 이 국모인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막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시신도 유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우리 젊은 김창수가 그 시해범으로 축축되는 인물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정당방위 아닌가요? 이 새끼야. 아닙니다. 보통 이제 법 감정 말고 이제 국민의 감정에 의하면은 지금 김창수가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했는데 살인죄로 처벌되는 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봤을 때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정당방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방위는 이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범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가 되는데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를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말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정당방위에 보통 사람들이 정당방위 많이 하는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각이란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예. 위법성을 이렇게 조각한다는 거 위법성을 만든다는 건가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 아, 위법성을 없애줘서 네. 정당방위가 형성되는 이게 인정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위법한 행위하고 합법적인 행위가 있는데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로 안 보는 거죠. 그럼 위법성 조각한다는 거는 위법성을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로 막 이렇게 깨부셔서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싹 없애버리는 뭐 그런 네. 거군요. 위법성이 소멸되는 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없애는 소멸되는 소유. 아니 근데 상대는 지금 칼을 들고 있었고 김창수는 맨손이었어요. 근데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같은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부당한 침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명성황후 시해범이 칼을 들고 김창수를 공격할 때 주먹으로 맞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 자체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봐보다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칼이 찔리다가 그 김창수가 또 이제 잘 때려가지고 명성황후 시해범을 기절시킵니다. 기절됐을 때도 계속 때립니다. 그것도 이제 더 세게 때려서 이제 사망케 하는데 기절시켰을 때는 부당한 침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때려서 사망케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내 국모를 죽인 시해범을 만나도 참아야 되고 기절할 때까지만 때리고 이제 그걸 사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현장이에요. 지금 명성황후가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어. 그땐 죽여도 돼요? 현재 침해가 있으니까 그때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성황후 시해범이 칼로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절을 했으면 공격에 오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부당한 침해가 없으니까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공격 의사로 나가서 때려서 사망케 했다.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벌써 이 정당방위가 보통 웬만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언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현실적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정당방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싸움 같은 게 하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싸울 때 A가 먼저 시비 걸어서 뭐 B가 한 대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방어하는 행위로 또 때렸다. 그렇게 하면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둘 다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둘 다 처벌이 됩니다. 아니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2015년이었던가 네. 뉴스에서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빨래 건조대로 상대를 내려쳤는데 도둑이 뇌사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정당방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와서 제압이 당했을 때는 침해가 끝났지 않습니까? 침해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방위로 보기가 힘듭니다. 예. 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좀 무식한 얘기지만 상대가 이렇게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렸어요. 두 대 때리진 않았어. 상대가 한 대 때렸어. 똑같이 한 대 때렸어. 근데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다쳤어. 그럼 난 정당방위 지금 이거 아닌 거죠? 안 되죠. 보통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천을 빌려줬다. 그리고 천을 받을 게 있다. 서로 빌려주고 받을 게 있다면 금전관계에서는 서로 상계 처리. 뭐 일반인들이 말할 때 깐다 하지 않습니까? 상계 처리하면 되는데 범죄에서는 예를 들어 저를 10대 때렸다. 그 다음에 제가 20대를 때렸다. 그러면 10대를 제외하고 제가 때린 10대만 처벌받냐 그런 게 아니라 때린 10대에 대한 처벌을 받고 제가 때린 20대에 대한 처벌을 따로따로 각자 받는 거지 이 잘못한 거를 서로 상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 하면 사회가 계속 불법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수만 일어나고 뭐 하는 그런. 쌤을 인정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야, 그토록 인정되기 어려운 정당방위. 그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 그러니까 임대인을 내보내고 싶어서 몰아내면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아,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네,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들어가서 임차인을 끄집어낸다든지 하면 정당방위가 안 되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들 꼭 내 집이라고 이 주거 침입죄 될 수 있대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는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경찰들이 직무집행을 할 때 체포를 한다든지 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영장이 있으면 영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불법 체포가 이루어질 때는 그 상대방은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 반항을 했다. 그랬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야, 우리 법이 그래도 우리 인권을 많이 생각하네요. 예. 그리고 또 약간 독특한 판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A하고 B가 지나간 C를 그 성폭행하려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다가 A하고 B 중에 하나가 C에 때리면서 이제 B는 뭐 강간하려고 옷을 벗긴다든지 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네. 근데 혀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반항하면서 혀를 물어가지고 혀가 절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한테는 상해죄가 성립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 그거 되면 진짜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아, 사례가 다행이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특히 이제 싸움의 경우는 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근데도 그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예비 신부를 한 군인이 살해했는데 그 군인을 살해한 이 예비 신랑 정당방위 인정됐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거, 굉장히 국민의 이제 법 감정, 국내 감정을 좀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어느 집에 침입을 해서 예비 신부를 살해하게 되는데 옆방에 있던 남자친구가 그 군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서 처벌을 받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하냐, 그거 가지고 한 2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뭐 현재성 이것 때문에 너의 예비 신부가 위협을 당한 거지 너는 위협당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어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런다고 예비 신부가 살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말씀을 정정하자고 하면은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에 자기 것만 방어할 수 있는 게 여자친구 것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또 그 상황을 생각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 같습니다. 네, 법에도 좀 인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다행이다 싶고요. 잠깐 또 역사로 가보면 이제 좀 비슷한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였어요. 근데 김구 선생, 이게 말하자면 명성황후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김구 선생을 또 살해한 안두희가 있었잖아요. 이 안두희는 어떻게 됐죠? 예, 그러니까 김창수는 그 명성황후 시해범인 일본인을 살해했고, 그리고 안두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안두희 씨 같은 경우는 그 누가 시켜서 했는지의 배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돼가 잘 살았어요. 헐.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분이 민족 정기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 민족 정의봉이라고 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안두희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정당방위가 주장한 게 아니라 방어 논리로 정당 행위를 주장했는데 이건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정당 행위라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예, 예. 그럼 또 정당 방위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정당 방어는 뭔가 방위는 뭔가 내가 방어하는 것 같은데 정당 행위는 내가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을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제 방어한 행위, 타인이나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으면 하는 게 정당방위인데, 정당 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한 행위라든지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정당 행위입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나 다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당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그
사형수를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인죄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망을 시켰으니까 살해 사망을 하겠으니까. 그러나 이건 법령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도관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한 거고, 그러면 조금만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정당행위는 없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김창수가 명성황후 시해범 죽인 것도 정당행위야. 그리고 그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이를 살해한 이분도 이 민족정의범 휘두른 이분도 정당행위거든요. 그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떤 때 정당행위를 또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행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뭐 하면 그 환자의 그 상해가 되지 않습니까? 칼로 쨘다든지 뭐 꼬맨다든지 하면 상해죄가 되긴 하지만 이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돼서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분명히 상해죄, 뭐 신체에 상해를 가했으니까 또 살인을 했으면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해서 위법성을 조가하는 사유에서 정당 방해에 해당되는지 정당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걸 구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건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분명히 뭔가 우리의 그 위법성을 없애주려고 정당 방위, 정당 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참 인정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김창수가 이제 해주에서 인천감옥소로 이제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처음 오자마자 하는 그거. 바지 내리고, 엎드려봐. 이거 뭐 그냥 건강검사야. 막 이렇게 하는데, 김창수가 딱 얘기하죠. 나는 다른 죄수와 다르다. 아직 재판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걸 거부해요.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새끼가 달라? 이 새끼야 또 가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병신들 아주 단체로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결수, 기결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미결수라고 말하는데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용되고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수감돼서 이제 생활하는데 차이가 나는 게 미결수 같은 경우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기결수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정역에 노동을 하게 되는데 미결수 같은 경우는 노동의 정역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정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이가 또 이제 옷 입는 죄수복 자체에서도 복장에서도 색깔에서 차이가 또 있고 또 이제 보통 기결수보다는 미결수로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1심이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미결수로 있으려고 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항소하면서 계속 미결수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결수가 좀 편해서 그런다는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용생활, 수감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오늘도 또 느끼는데 이렇게 뭔가 좀 법을 통해서 영화를 보니까 뭔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저만 좋은가? 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대신 걱정이 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좀 너무 딱딱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니 전혀 아니세요. 네네.